이게 되면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냐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음이온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불러?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음이온끼리라고 할게요. 끼리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공유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온결합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주기율표, 그 다음에 화학결합, 그 다음에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에. 지금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서 중간고사 시험장에 가면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한 세트가 돼서 출제가 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앞부분 안 배운 친구 나랑 따로 만나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영상을 계속 봐서 얘네들의 사이드적 개념들을 잘 잡고 가주셔야 돼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라는 말이 되어 있을 거야. 자, 정리할 때가 이제 잘 봐.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외운다가 아니라 해석한다의 개념이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들의 성질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온 결합이니까 잘 들어. 이제 경청만 하시면 돼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하고 그 다음 플러스 음이온. 여기서 이제 양이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플러스 양의 정기적인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어떤 정기적인 전기적인 무엇이 생겨? 인력이 생기는데, 여기다 살짝 하나의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정자만 들어가 주시면 돼서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은 양전하와 음전하 간에 끌어당기는 힘을 내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결합력이 어떠하다? 결합력이 세다 라는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 정전기적 인력이야 라는 건 결합력이 세.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갈게. 정전기적 인력이 세다? 아니, 정전기적 인력, 결합력이 세 라는 말의 뜻을 해석하자. 그러면 외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대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용어를 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용어가 주는 메시지가 보기 중과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결합력이 세라는 말의 뜻은 그들끼리 상태 변화, 붙들고 있으니까 상태를 변화를 잘 할까 못할까? 상태 변화를 잘 못하게 돼요.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안 변하려고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얘네들 변화시키고 싶어. 어떻게? 녹이거나 끓게 하고 싶어.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기서 점이라는 말의 뜻은 그때의 온도란 뜻이에요.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 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란 뜻이야. 근데 붙들고 있는 힘이 세서 안 변하려고 하는 애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얘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지문상에서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안 변해. 그러니까 그러기 하려면 많은 열이 들어가야 돼요. 살짝 써볼게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성질들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다. 1번을 볼게요. 밑줄을 그을까?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에다가 밑줄을 그어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줄 비교적 높아,
당연한 거지.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많은 열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별표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대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물에 대한 용해성에서 일단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잠깐만 들어주세요. 물이라는 건 극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극성, 극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는 말 들어는 본 적이 있으니까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용성은 뺄게. 들어가고 수요일날 수용성은 얘는 물에 잘 녹는 거거든. 그러면 수용성 물질들이 누굴까? 라고 하면 바로 극성 물질 끼리끼리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극성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물 그러면 물에 잘 녹는 애들은 극성 물질 아니면 이온성 물질들 즉 이온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용해라는 것은 녹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여서 말을 늘리면 수용성이라는 건 생명과학 시간 때나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물에 녹는 건 극성이거나 이온성 물질인데 얘가 녹는 정도를 따졌을 때 특이한 게 있어. 굉장히 특이한 게 잘 보자. 여기서 고체일 때랑 수용해. 여기서 조금 더 갈게. 여기서 말장난들이 좀 말장난까지는 아니지만 액체, 고체와 액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액체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뭐가 있냐면 용융 상태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용액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 용융은 열에 녹아. 그래서 액체가 된 거고 얘는 물에 녹아서 액체가 된 거고.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져 있어. 그러면 고체일 때의 모습을 볼게요. 얘는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꽉 붙잡혀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렇게 물에 녹았다고 칠게요. 물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물입자들이 이 이온들을 다 붙잡아서 다 뜯어냅니다. 물분자들이 들러붙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물분자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녹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이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얘는 어찌됐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상태를 봐주시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에도 다시 한번 또 별표를 쳐주도록 하십시다. 이번에 세 번째로는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인데 얘는 시험지상에서 자주 나오니까 좀 틈틈이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전기전도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기를 통하는 정도란 뜻이에요. 전기를 통하는 정도.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전기를 통한대. 전기를 통하기 위한 조건. 아무 때나 전기를 통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자나 아니면 오와 이온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했을 때 무엇이 돼? 전기를 통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 이제 요거 그림을 살짝 썼으니까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얘가 고체일 때를 볼게요. 고체일 때를 보면 이온은 있어요.
이온은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꽉꽉 붙잡혀 있어. 그래서 이 인력에서 있긴 한데 붙잡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있으나 움직이지 못해서 전기를 통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수용액 상태로 가볼게요. 수용액. 물에 녹았어.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물에 녹아서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어떻게 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온이 어떻게 이동이 이제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무엇이다? 여기서는 전도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고체일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전기를 통하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오케이. 이 정도 꼭 잡아주시면 되어질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결정의 부스러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 요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고체일 때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꼭꼭꼭꼭꼭꼭꼭꼭 붙잡혀 있었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힘을 받아요. 힘을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요 층이 어떻게 되냐? 힘 때문에 한 칸 밀려나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그러고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 여기서는 정전기적 인력이었는데 여기서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기죠. 같은 전하니까. 같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면 서로 미치는 성질 때문에 여기가 빠지직하고 쫙쫙 쪼개져요. 이게 이제 어떻게 예를 들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소금이거든. 소금의 NaCl이야. NaCl인데 이온 결정이야.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가끔 이렇게 소금 중에 되게 굵은 소금 있어. 얇은 소금 말고 굵은 소금. 그걸 딱 집잖아. 그러면 아프다. 내 손바닥이 아니라 되게 아파. 근데 이렇게 누르고 깨트리고 싶어봐. 안 깨져요. 그럼 어떻게 깨냐? 얘를 비틀어. 이렇게. 누르면 눌리긴 하지만 얘는 이 정전기적 위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깨지는데 얘를 비벼요. 그럼 얘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빠지직 하고 잘 깨집니다. 그렇다고. 출결. 그렇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자, 그 다음 넘어오셔서 어디냐면 51페이지에 이온결합 물질의 이용이 있습니다. 이용. 이건 제가 뭐 이해해주고 설명해줄 게 아니라 얘는 지식이야, 지식. 탄산칼슘. 옆에다 살짝 써줄까? 석회석. 왜 이렇게 두껍어? 아니, 내 이해해.